Let's go. 오늘은 뭘 먹을까? 토마토 아저씨. 하하호 휘파람 불며. 토마토 아저씨. 토마토 아저씨. 우리 가족 패밀리 레스토랑 스파게티 앤 스테이크 전문점 토마토 아저씨. 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간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강퇴, 발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안, 업무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족은 등등에 대하여 본 고스트 스테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지가요, 중학교, 그러니까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 버스 손잡이가 손에 잡히지를 않아갖고, 키가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로 뛰다가 절로 뛰다가 버스가 갑자기 급정 가면 이렇게 킥! 그러면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한테까지 밀려가가지고서 쫙 밀려간 다음에 뭐 잡히는 게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아저씨한테 혹시 저 부르셨냐며. 그러다 다시 버스가 이제 급 출발하면 뒤로 밀려가지고서 할머니 앞에 털썩 앉은 다음에 안 불렀대는데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의지할 구석이 있는지 주위 친구들이 와서 자꾸 털어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심지어는 제가 좀 늦됐었다라고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서둘러 하거나 막 이럴 필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20살이 넘어서도 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감한 이런 쪽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학기 초에 우리 반에서 어른이 되는 문턱을 잘못 넘은 스은여관에서 그 녀석이 그 후에 뒤처리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뭘 어쩌자는 것인지, 그때는 폭력에 대한 충동을 여러 번 느꼈었거든요. 때려버리고 싶다라는. 아니 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DJ를 하면서부터는 라디오에 고의적으로 상담 뭐 이런 걸 만든 게 아니고, 시청자 사연, 정치자 사연에 자꾸 그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웃잡거나 뭐 이런 얘기가. 꼭 뭐 그냥 모든 얘기를 다 주고받는 게 라디오니까 그런 얘기 포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당시에 계셨던 작가 누님들, 그 당시 작가 누님들은 지금과는 달리 정말로 원고도 써주시고 이렇게 오프닝 멘트도 가끔씩 써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립다. 시체가 돼서 좀비처럼 돼서 방송국에 가서 머리가 완전히 스톱돼도 주는 거 읽으면 어떻게든 2시간 방송 할 수 있었는데, 하여간 아예 그냥 그런 사연들 보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뭐 상담이다 막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해주라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50대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고 20대의 얘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고 있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걱정이 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우리 방송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들의 육아를 상담해 드려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이걸 제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 거예요? 저 지금 기뻐서 만세 불러야 돼요?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 같으네요. 제가 20살 때 데뷔를 했을 때 제 주력 팬을 형성했던 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자기 팬과 나이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속했었을 거예요. 그 뒤에는 10대 티네이저 가수들이 나오면서 팬하고 연령대가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팬들이 이제 누님 부대 뭐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이런 경우도 그 뒤에는 생겨났지만 그 당시에는 한두 살 차이부터 바로 팬이어서 뭐 이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데뷔하고 발라드 부르고 처음에 그랬던 시절에 그 팬들은 아빠로선 저한테 선배인 거죠. 저보다는 결혼들을 먼저 하고 결혼들도 뭐 먼저 했지만 아이도 결혼하자마자 낳고 뭐 그랬을 식구들도 많으니까 지금 이제 육아 상담 하시는 분들은 10살, 15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니까 2세대 팬 내지는 3세대 팬 정도 되려나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사는 얘기, 그 중에서도 애기하고 관련된 얘기, 전에는 저희 방송에서는 뭐 전혀 나오지 않던 주제들이었었는데, 그리고 애기를 기르다 이런 게 힘들어요 라든가 아이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사연이 오면 그게 고스트 스테이션의 소재가 될 수 없었던 게, 아니 DJ가 공감을 못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신용은 할 수가 있어도. 그런 사연도 솔직히 거의 안 왔었고요. 뭐 고스트 스테이션에 그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자, 근데 고스트 스테이션에 배변 훈련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래서 중2 때, 야, 있잖아.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간지럽고, 뭐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해왔던.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주워 먹지 말고 있지. 뭐 이러는데, 저 약국집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상담이 가능했던 게, 제가 약국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지, 너, 아무 약이나 비슷한 종류로 막 집어먹다가는 어떤 병이든지 커져요. 이런 일반론을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대로 약을 제대로 먹어서 한 방에 치료해야 되니까 병원 가라고 창피한 거 무릅쓰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정답이었던 거 있죠. 정답. 예, 그러는 저는 무슨 뭐 이렇게 손등에 물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뾰루지가 난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피부 질환 중에서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서랍 열어갖고 얘를 바르면 될래나? 그러면서 지내는데, 자, 그러네요. 오늘부터 아마도 우리 코스에서 가족 얘기를 지나쳐서 애기, 육아에 대한 상담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으네요. 저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면 왕자로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애기들하고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목욕하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스킨십 강화 목욕이 저희 집은 어떤 거냐면은 애기들 둘을 깨끗이 씻겨서 목욕하면서 거기서 비눗물에서 장난도 치게 하고 머리 감기는 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아,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처녀총각은 이런 것도 모르시겠구나. 그저 애기들 머리 감길 때 샤워기에서 물 쏟아져가지고 얼굴로 흐르고 그러면 애기들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예,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빠라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제 물을 한번 완전히 갈고 물을 가는 동안 애기들은 감기 안 걸리게 그 망토같이 생긴 타월이 있어요. 그거 덮어 주었다가 애들이 기다려서 물을 가는 이유는 뭐냐? 아빠가 들어와야 되므로. 이미 얘네 목욕이 끝난 것인데. 그래서 깨끗한 물에 깨끗한 아이 둘이 장난감을 들고 에삐 이러고 있으면 저는 그러고 들어가서 5분 정도 놀아준 후에 먼저 나오면 옆에서 와이프가 수건으로 이렇게 씩 감아서, 저는 훨씬 더 큰 타월이 필요하지만 애 취급받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 취급이구나. 그거 쓱 감아서 저는 팔만 이렇게 양쪽으로 쫙
들고 있으면 샥샥샥샥 말려서 나가서 옷은 혼자 입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옷은 입고 나오고 이걸로 저는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왕자죠, 왕자. 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때도 탯줄을 아빠가 끊는다든가 그런 무시무시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아침형 인간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요. 아침형 인간이 많은 피해자 나온 거 아시죠? 사람이 사는 체질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모든 사람이 인간은 원래 아침형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노력했다가 몸 망가지고 피 입은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그런 거를 저서로 출간을 해가지고 또 책이니까 사람들이 권위가 있고 신뢰를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피해봤거든요. 산부인과에서 탯줄을 아빠가 직접 끊는 것이 거룩한 출산에 동참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옆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것이다. 이런 강요. 그 다음에 솔직히 그렇습니다. 부인이 아기를 가져서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그러는 게 의의가 있을 테니 동참을 해달라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난 싫어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대놓고 점수 깎이는 거고 거절하기도 뭐 하잖아요. 그런데 역효과 같은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숭고한 엄마로부터 이어진 그 위대한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 곱창 자르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기분 좋은 촉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사람의 본능하고 감정을 무슨 수로 이건 거룩하고 네 부인이 애를 낳은 건데 네가 그따위로 생각하면 되겠나? 이 네 가지 없는 분아? 라고 욕을 한다고 해서 감정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오랫동안 그 데미지를 받아서 아이하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낯설은 느낌. 고기를 가위가 자르는 느낌인데 그것이 내 아이의 탯줄이었다라는 그런 것이 핑크색의 발그레한 뺨을 하고 있는 아직은 쪼글쪼글한 내 아이를 보는 그 덜 된 신입 아빠가 좀 덜 떨어진 신입 아빠라고는 해도 더 나을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 뒤에도 육아를 기피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 산부인과 출산하는 옆에 바로 들어가서 같이 지켜보고 얼굴은 뭐 안 마주치기 뭐 이렇게 한다고. 아니다. 반대구나. 얼굴을 마주치면서 피가 낭자한 아래쪽은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남성들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죄의식을 가져다 준대요. 내가 성적으로 아내와 행복하게 지냈더니 이런 아픔을 아내가 갖게 되었어. 라고 해서 성행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나 공포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 하여간 저는 그래서 당연히 겁내고 도망가고 이럴 타입이 뻔했으므로 탯줄? 뭐 그런 얘기. 뭐 같이 손을 잡고 저는 그 산부인과 원장님 방으로 도망가 있었어요. 출산 도중에 그 소리 지르던 저희 와이프가 우리 장모님 불러서 오빠가 무서워하니 위층으로 피신시켜라 섭외해놨다. 저는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다가 내려와서 핑크빛 발그레한 아기만 안아봤어요. 목욕도 왕자 목욕만 시켜요. 일본 만화에 자주 나오는 대사 여기서 치겠습니다. 이런 나라도 좋다면 상담해드리죠. 왜 일본 만화에서 나랑 교제해줘. 그리고 편지를 내밀면 사귀겠다라고 할 경우에 예스가 너무나 겸손해서 감동적이었다라고. 그게 이런 못난 나라도 좋다면 고맙다는 뜻이죠. 나에게 교제를 청해줘서. 이런 못난 저라도 좋다면 애기 문제뿐만 아니라 무언들 못해드리겠습니까? 자, 저희가 광고가 있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는 심야 FM이므로 원래는 이 상태에서 바로 상담을 들어가곤 하는 패턴이지만
하지만 광고 나갈 시간이 벌써 조금 늦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서두 말미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광고 듣고요. 노래 한 곡 들으시고, 그러니까 노래 나가고 나서 광고죠, 참. 광고 나오고 노래 듣는데 오프닝 멘트 하자마자 바로 광고부터 내려고 그래요. 저 지금 너무 흥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 노래를 오늘은 제가 어떤 카드를 필승 전략으로 준비했냐면은, 첫 곡이라는 게 참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카드 아닙니까? 첫 카드. 우리 모두 같이 감상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광고 듣고, 또 노래 하나 듣고, 또 광고 듣고, 또 노래 하나 듣고, 또 광고 하나 듣고, 그러면 좋겠다마는 잠시 뒤에 상담 오늘 계속 이어질게요. 네, 그룹 우리가 부르는 세상이 모두 들으시고요. 그리고 광고 듣고 나서 그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 노래는 다이애나 킹의 크레디트 카드 들으시겠습니다. 진실을 나누는 프라다마스 가지들처럼 진실 곁에서만 진실 가운데서만 머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역시 IP 어드레스 찾아내. 영국 반나라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going to die down there.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의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의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계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같은 이야기, 놀경. 도서 출판 유령원. Me wonder what a stranger think when you walk by. God, my so fly. Do they see the pain behind the makeup? What's up, no love. Do they see me puffy eyes, turn me head to the side? Can you tell me cry one time? 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육아에 대한 나 죽겠네 정말. 육아에 대한 상담을 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긴 상담은 아니지만 정말 이런 나라도 좋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처음부터 부모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는 완벽하게 모든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이 전능자 시점에서 부모를 시작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보면 이야 이거
뻥도 이런 거짓말이 없구나. 지금도 저희 애기들도 아빠가 막 이렇게 전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은 먹먹하단 말입니다. 응가는 꼭 기저귀해야 하는 미운 4살. 어쩌면 좋을까요? 첫째를 처음 배변 훈련할 때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가 쉬는 정말 수월하게 잘 가렸는데 응가할 때는 지금도 기저귀를 찾아요. 올 여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약이겠지, 마음 차분히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건 당최 기저귀를 뗄 기미가 안 보이네요. 기저귀가 안 보이면 안 찾으려나 싶지만 15개월 동생이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배변 훈련에 관한 호비 비디오랑 배변 관련 책 등등을 보여주는데 이 녀석은 요지부동입니다. 집에서는 그나마 괜찮지만 밖에 외출했을 때 기저귀를 찾으면 정말 난감해요. 키도 또래보다도 좀 큰 편인데 기저귀를 채우려니 저도 민망하고 어쩌면 좋을까요? 변기에 당최 앉지를 않으려고 해서 요즘은 기저귀를 채우고 변기에 앉혀요. 그러면 울고불고 변기에 앉아서 힘을 못 주네요. 추석 때 형님네 집에 올라가면 다들 시댁 식구들이 뭐라 할 텐데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응가, 어떻게 하면 쉽게 뗄 수가 있을까요? 엄마들의 경험을 제게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세요. 절실합니다. 흑. 게다가 엄마들의 경험이라 하면 제 와이프를 소환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시간에 자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배변 훈련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기왕 들어와서 이 글을 작성을 하신 거니까 인터넷을 뒤져보면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도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교환원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가라던가 또 그런 식으로 정보로 나와 있지 않은 우리의 의논 대상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령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찾으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배변 훈련이 지금이라도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런 가장 속성으로 작용하는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성을 상실하는 방법이고 아이를 괴롭히는 방법이고 아이를 가축처럼 다루는 방법이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방법들은 인내심을 요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4살 때까지 배변 훈련이 잘 되지 않는 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시간차, 개인차들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애는 말이 너무 늦댔어가지고 그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우리 애는 그리고 다들 마음 졸였던 기억들을 오래오래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조금 얄미운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나중엔 추억거리처럼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야, 너 4살 때까지 너 기저귀해.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김삼순 엄마가 어머니가 초조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본다는 거고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아이는 쫓기고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응가를 기껏 4살 때까지, 장난이 아닌 건 저도 합니다. 4살 때까지 누웠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저런 표정을 나한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아이가 4살 때까지 그 기저귀에다가 응가를 하고 있는 요인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죠. 당연히 심리적인 요인인데 지금 어머니의 태도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저귀에서 느껴지는 안도감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없다라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황당한 얘기로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
배변을 볼 때 그때의 성적인 리비도하고 비슷한 거를 아주 깐난쟁이조차도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요 녀석이 그 패턴을 지금 자기가 지정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등등등등등 원인은 한 2, 30가지 정도 나올걸요. 도대체 뭐에 우리 애가 해당이 되는지 전부 해당이 안 되거나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면서 인터넷을 뒤져야 할 정도로 정보는 많을 텐데 지금 시댁 식구들이 추석 때 형님네 올라가면 다들 뭐라 할 텐데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당연하죠. 주위에서 그렇게 아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심지어는 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막말하고 그걸 또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그것이 장난 아닌 결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건 저도 아는데 아이를, 너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엄마 스트레스예요. 애는 그거 몰라요. 알 바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를 아기가 알면서도 엄마를 고의로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응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이 아이가 4살, 5살 때까지 푸근하게 기저귀에다가 하도록 엄마가 고생 좀 해줌으로 해서 애가 평생 느긋하고 푸근하면서 남을 감쌀 수 있는 아이가 되리라라고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면 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러고 있을 때는 평생 남들한테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엄마의 불안이 되는 거고 엄마가 지금 힘든 거고 매번 기저귀를 갈면서 배변을 시켜야 되는 이 물리적인 노동도 뭐 장난 아니게 힘이 든 거지만 이 심리적인 압박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얘가 계속 이 모양으로 살지 않을까. 그러니 지금의 이 모습이 뭐 어떤 정말 10살 이후가 되면은 뒤늦은 천재성을表한다 뭐 이런 산신령님의 계시가 있다라면은 흐뭇하겠으나 이 모습 자체도 불안하고 얘가 나중에 뒤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욕을 내가 먹지 않을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네, 감내하시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면서 항상 웃는 표정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4살짜리 애를 똥기저귀를 바꿔주면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부모 안 해보신 분들이죠. 더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변 훈련을 할 때는 배변 훈련 자체가 집안의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기가 그 변기에 앉아서도 기저귀를 동시에 채우고 막 이러면서 울고 불고 배변 자체가 공포고 내가 야단 맞는 시간이고 응아가 묵직하게 마려오면서 아랫도리가 무거워지면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엄마한테 야단을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아기가 들고 그럼 뭐 온 집안이 울고 불고 난리판 아닌 행사인데 저희 집은 아기 엄마가 신경을 좀 써주어서 그래서 제대로 응아가 나왔을 때는 그 기저귀가 온 집안을 전리품으로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축제의 장이 되는 자 이렇게 얘가 했다. 그 자기 지금 비록 기저귀지만 나 응아할 거야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주위 식구들한테 고지를 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응아를 하는구나 하고 다음 기저귀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응아를 했다라는 이유로 많은 칭찬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짓고 응아라는 거를 죄의식에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그 로마 개선장군의 독수리 휘장처럼 기저귀가 온 집안 천장 위를 떠다녔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가축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먹이로 통제하는 게 제일 쉽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또 가축이나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박수갈채와 사랑과 애정과 이런 것들로 참 잘 통제가 됩니다. 통제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런 거지만은요. 그러니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애기 길러본 사람들 이렇게 서투르게 제대로 애기 뭐 본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 배변 훈련이 늦다고 해서 거기다 모진 소리를 뱉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시고, 행여나 시댁 식구들과의 스트레스가 우려가 된다라면 아이 듣는 앞에서 4살이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4살 다 알아듣는 아이 앞에서 제일 덜 떨어진 거 아니냐 라고 손가락질을 할 시댁 식구들이 계시다면 내가 좀 막말이지만 내가 그 손가락 부러뜨려 버리겠다라는 각오로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소위 말하는 반편의로 주변 인척들이 손가락질하는 걸 막아주시고 아이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4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핸디캡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숫자가 많은데, 그런 아이들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비웃는다, 이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길러봤다는 사람들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아이가 듣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심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아이 부모 앞에서 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거지만 더군다나 아이 본인이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아쉽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꽤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데 스트레스가 들어가는 거죠. 뭐 힘내시고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떼고 애기 변기에 앉아서 그 예쁜 애기 변기에 응가를 하는 날이 우리 집 모두의 축제고 기쁜 날이다라는 걸 아이한테 끊임없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4살이잖아요. 아이를 야단치기고 기저귀에서 울게 하기보다는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저귀를 좀 떼주면 엄마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도와주면 어떨까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또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가 나 닮은 이쁜 아들을 낳았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한 아내가 씩씩하게 애를 낳고 나오던 모습에 가슴이 찡했다.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매일 새벽 전물리며 잠드는 아내를 보면 안쓰러워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트림도 시켜보지만 왠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가끔은 아기가 올 때 나한테도 모유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아주 가끔 있어. 그러면 아내가 쉴 수 있을 테니까. 아직 아기 세상에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우리 부부 다크서클 가득한 너구리 부부가 돼버림. 하지만 매일 하루가 다르게 부쩍 몸무게가 느는 아이와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하시고 계세요. 네, 강원도에서 신삼돌 씨께서 보내주신 글이었는데, 좋은 아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는 제가 실천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방법은 알거든요. 첫째는 두려워하라. 좋은 아빠가 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 매겨 살려주는데 어디다 대고 여기서 벗어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알아보고 계속 공부하다시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나머지 3번, 4번, 5번, 6번 쭉 있겠는데요.
아기가 올 때 차라리 나한테도 모유가 나왔으면, 그래서 내가 모유를 주는 동안 아내가 좀 자고 쉴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아이를 같이 기르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는, 당연시하지 않는, 그것만으로 당연시하면 안 되는 부분을 당연시 안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건데도 당연하지 않게 저쪽은 받아들여 주잖아요. 말장난 같죠? 야, 얘기하고 나니까 말장난 같다. 당연시 안 하고 고맙다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점수 많이 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또 고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게 무슨 아빠야 라고 얘기해도 나는 나대로 또 고민하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죠. 아마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내가 아빠를 해본 적이 없고, 좋은 아빠 밑에서 자라면서 어떠한 불만도 없이 자랐다라기보다는, 우리 아버지들하고 특히 의사소통이나 애정 전달 문제에 있어서는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못 느끼고 살았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 아이한테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남게 되는 거고, 아이를 보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얘가 나중에 말문이 트이면 나랑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이러 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계시다면 좋은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메인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가 보조 마이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 마이크로 진행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잡음이 타고 들어와서 제가 마이크를 좀 손질을 해보고 다시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 소리가 많이 거슬려서 만일 조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이고, 그러면 제가 클로징을 못하는 거니까 클로징을 미리 해놓을게요. Here